2020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똑똑 요즘 뭐하고 지내? 2020년 8월 5일 똑똑 요즘 뭐하고 지내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지내시는지,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 안부가 궁금한 저는 2020년 성남 시민 라디오 제작단 이현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내린 많은 비에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간간히 들려오는 피해 소식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요.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조속히 회복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처럼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버려서 문득문득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다른 시민의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방역에 성공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일상의 자유라도 느끼는구나 하고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여름 휴가라도 떠나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볼까 했던 계획은 많이 내린 비로 무산되고 결국 가긴 어딜 가냐 하면서 집에 있는 게 최고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동안 문화생활도 많이 못하시고 지내셨는데요. 오늘은 성남 시민 여러분께 답답한 일상 속 문화생활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공연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무대 공연의 진짜 주인공들을 모셨어요. 만남을 기대해 주시고요. 음악 하나 듣고 오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남 아트센터의 재개관을 맞아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남 아트센터 든든한 무대 뒤의 어벤져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아트센터 무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달에 드디어 성남 아트센터가 재개관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당장 마티네 콘서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내일부터 관객을 한 1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객석을 오픈해서 네이버 생중계로도 중계하고 관객분들도 한 10% 정도 입장하셔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관객이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랜만에 관객이 있는 무대에 막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되면서 뭐 또 기대도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공연장에 휴가 난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바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공연이 없으면은 뭐 저희 공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건 네. 아니고요. 네. 뭐 마티네 콘서트라든지 연극만원, 시립예술단체 기획연주회 등 뭐 다양한 공연을 인터넷 라이브로 생중계로 저희가 공연을 계속 해왔어요. 네, 온라인 생중계를 네, 온라인 계속 생중계로 하셨죠?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진행되는 공연들은 관객도 있지만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8월 1일부터 뭐 8월 말까지는 10%에서 30%까지 저희가 이제 객석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9월 1일부터는 이제 45% 정도 이제 수준까지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닫은 기간에 어떤 일로 바쁘셨어요? 저희는 뭐 무대 시설 점검이라든지 보수, 그다음에 공사 등을 이제 많이 휴관 기간에 시행했고요. 뭐 지금은 뭐 바로 뭐 공연 시작해도 될 만큼 뭐 최상의 공연 컨디션을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음향 감독님이 솔직히 네. 뭐 지금 뭐 이제 공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아, 네. 음향팀에서. 뭐 저희도 뭐 그동안 이제 공연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콘서트홀하고 앙상블 시어터라는 공연장에 영상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존 장비가 좀 너무 오래돼갖고 네. 좀 화질이 너무 저화질이다 보니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도 됐고요. 네. 그래서 조금 최신 시스템으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네. 또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
구축해갖고 좀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팔로우 핀시를 저희가 좀 이동해서 좀 설치를 했어요. 그런 건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 그렇죠. 다양한 이제 장면들을 더 네. 보완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보완 공사를 좀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완료했죠. 오페라 하우스에 네, 오페라 팔로핀이면 그 동그랗게 이렇게 주인공 네. 비추는 그 네, 네.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이동할 때 이제 따라다니는 네. 이제 조명이죠.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이 되겠군요. 네. 네. 관객은 없었어도 공연은 있었고 네. 관객만 없다 뿐이지 회의나 여러 가지 조율도 바쁘셨을 것 같고 무대 운영부의 일은 그대로 있는 거였겠네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두 분은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아트센터 소속이신 거죠? 문화재단의 예술국 소속의 저희 무대 운영부에서 근무하고 있죠. 무대 운영부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무대 뒤에서 뭘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무대 운영부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제 공연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무대 운영부는 저희 부장님을 중심으로 뭐 무대 감독, 조명, 음향, 기계 파트하고 이제 무대 행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22명이 저희 무대 운영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대 기계라는 건 어떤 건지. 무대 기계란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유는 뭐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일반적으로 공연장을 보실 때 앞에 있는 그 액자라죠, 사각 틀이라고 하는 그 프로시니엄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각 안에서만 그러니까 화면만 볼 수 있지 그 무대 좌우측이라든지 무대 위쪽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무대가 어두워질 때 빠르게 그 장치들 다양한 많은 세트들이 달려 있는데 무대 위에는 그 장치들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무대 기계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죠. 네.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관객석 뒤쪽에 이렇게 복잡한 박스들이 있고 거기에 막 네. 이런 헤드폰도 끼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관객 입장에서 나오면서 네. 궁금하기도 하고 객석 그렇거든요. 뒤편으로 나가실 네네. 때요. 네. 예. 그게 이제 FOH라는 공간인데요. 이제 음향 감독님은 거기에 네. 주로 계시나요? 뭐 거기도 있고 뭐 음향이 필요한 곳에는 뭐 어디라도 갑니다. 네. 그 공간을 저희는 이제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고 이제 하는데 네. 객석 뒤편 공간을 지칭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많은 장비들이 있죠. 뭐 음향 장비도 있고 조명 장비도 있고 뭐 영상 장비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장비들이 공연의 성격이나 네. 뭐 장르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파트도 좀 다르고요. 음향 감독님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요.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쳤었는데요. 네. 이제 20살까지 와. 이제 치다가 네.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좀 포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참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다가 이제 아는 선배가 뭐 놀이공원에서 뭐 음향 일을 하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라고 해서 네. 이제 따라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인생의 방향이 뭐 놀이공원에서 네. 결정되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성남 아트센터에서 음향 감독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11년이 넘은 것 같네요. 1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음향 감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실 때 이제 공연장 안에 이제 스피커가 있겠죠. 이제 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뭐 환호도 하시고 뭐 슬퍼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 소리를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다 아름답고 선명하게 네.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과정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대에서 이제 밴드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밴드의 이제 보컬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테고 또 뭐 뒤에 뭐 어떤 사람은 키보드를 연주하고 뭐 어떤 사람은 드럼을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타를 연주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들을 모두 이제 모아서 이제 음향 콘솔이라는 장비에 이제 모아서 저희가 뭐 음색도 만지고 뭐 음량도 만져서 하나의 소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조화롭게 있습니다. 만들기 네네네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관객들이 보다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런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이 무대 음향의 네네네. 일이로군요. 네네. 근데 그러면 무대 감독이라는 직업도 조금 낯설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낯설어 네, 하실 수 있어요.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무대 감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희가 짧게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일은 많지만 간단하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대 감독은 이제 배우도 이제 출연자들이죠. 스케줄부터 공연 전 스케줄 정리, 큐시트 작성, 그다음에 일반적인 안전 사항들을 많이 체크를 해요. 네. 공연 중에서는 뭐 큐잉도 하고 무대 작업이라든지 뭐 세트 운영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고 네. 나면은 무대 뒤편에서 사고 없이 또 공연이 마무리가 잘 될 수 그럼 있도록 무대 감독은 보조 역할. 공연 전부터 해서 공연 전에 모든 조율도 다 하시고 공연 진행되는 동안은 무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모든 거를. 배우.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음향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감독이 하는 역할은 뭐 조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에 이런 장면들이 음악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기계가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 큐를 정확하게 줘야지 한 장면이 한 그쵸. 공연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대 감독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스테이지 매니저. 무대 네. 관리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 일을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도 이 일을 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신청곡을. 그랬더니 음향 감독님께서 마이러브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좋습니다. 네, 비도 저도 오는데. 덕분에 네. 좋은 노래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향 감독님께서는 네. 공연할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게 아무래도 소리라는 게 이제 사람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객의 연령층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네, 어떻게 네, 다를까요? 네. 혹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뭔지 아시나요? 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돌고래랑 다르다는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돌고래다. 이게 이제 주파수라는 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소리의 그 높고 낮음을 뜻하는 건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일반적인 성인은 이제 크면서 귀가 손상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조금 낮아요. 이제 40에서 이제 16,000헤르츠 정도 되는데 달라지는군요. 네,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이제 아이들은 귀가 손상되지 않아서 전대역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음을 듣기 힘들어진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서 소리를 이제 음색을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공연을 하는데 보통 연령층이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그 공연의 전반적인 소리의 고음을 많이 내서 그 연령층이 들을 수 있게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거를 잡아주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네, 있겠군요. 그렇죠. 어떤 그 소리를 그대로 일반 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그 소리가 날카로워서 이제 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요 연령층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연령층에 맞게 이제 소리를 구성해야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이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거기에 중점을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트로트 공연과 어린이 아동극 공연의 음향을 네. 완전 다르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미세한 거에 따라서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듣는 그 공연의 질이 다르겠네요. 네. 또 뭐 이거 말고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간 많으시죠? 뭐 저희 더 말씀드려도 맞아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음향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중점을 좀 더 많이 두는 부분이 이제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게 이제 음향 감독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여러 조건들이 다 만족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연주도 훌륭해야 하고 음향 장비들도 또 역시 좋아야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음향 감독과 연주자들이 좋은 음향을 만들 수 있도록 교감을 항상 나눠야지 이제 객석에 뭐 음향도 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무대 사운드도 좋게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좋은 소리를 듣고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그때 저는 희열을 느끼면서 이제 그쵸. 음향을 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관객 예.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네네. 평범한 사람들도 관객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그 네.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네, 네. 감동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그 소리에 감동을 느꼈던 게 네, 네. 저는 마산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초대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파리나무 십자가 아, 합창단의 초대장을 뭐 이거 있는데 갈 사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손들어가지고 혼자서 그 당시에 창원에 처음으로 생긴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들었었는데요. 저 그 사춘기 소녀가 그 딱 공연장에 혼자 가서 그 음악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미소년들의 그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제가 감동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네. 음향도 네. 어떻게 조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게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큰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네. 무대 감독으로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공연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아까쯤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무대 감독이 무대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죠. 안전. 네. 무대 감독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를 약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셋업이라든지 리허설 공연 쳤을 때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안전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사고 같은 거 혹시 겪어보신 것도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많이 예를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네. 근데 저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공연 네. 중에 이제 위험했던 순간 이런 거. 위험했던 순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빠른 판단력으로 네.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씬을 다음 씬으로 넘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저뿐만이 많이 아니고요. 사전 네. 준비를 많이 했죠. 저뿐만 꼼꼼한 아니 준비. 저뿐만이 아니라 저 말고도 이제 무대 감독님들이 또 5분이 또 계세요. 네. 그 공연장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전상을 항상 꼼꼼히 체크하고 있죠. 지금 성남 아트센터에 공연장이 3개 있는 성남 거죠? 네. 뭐죠? 오페라하우스, 콘서트, 랑상블 시어터 네. 세 개. 오페라하우스가 가장 큰 거고 네. 그다음 콘서트, 콘서트홀. 네. 그다음에 랑상블 시어터. 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어떤 공연들이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뭐 무용, 뭐 연극, 콘서트까지 뭐 다양하게 저희가 큰 규모의 공연을 주로 하고요. 네.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전용홀이니까 클래식으로 이제 어쿠스틱 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부분 쓰진 않는데 아레나 극장이라고. 아레나 극장으로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앙상블 시어터 같은 경우는 약간 작은 오페라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목적 네. 다목적 홀로 다목적 홀. 그다음 연극이라든지 어린이 뮤지컬, 그다음에 뭐 연주회, 소규모 그런 거 연주회 앙상블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죠. 아까 아레나 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레나 홀이 네. 의미하는 게 그 아까 이제 그 무대 감독님이 이제 그 어쿠스틱 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극장 자체가 음향 반사판이 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클래식 그 공연을 이제 오페라하우스나 앙상블 시어터에 하려면 네. 음향 반사판을 치거든요. 그 네. 반사판을 쳐서 그 반사판 내에서 이루어진 그 소리를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 이제 일종의 막을 형성하는데 네. 그 음향 반사판 자체가 이제 공연장에 다 이제 하나의 일체된 공연 무대로 이제 형성이 돼서 가 보시면 아레나 극장, 아레나 형태의 그런 경기장 혹시 네. 뭐 아레나 기억나시나요? 형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원형의 원형. 원형 경기장. 예, 원형 네. 경기장 같은 그런 아레나 형태의 공연장, 그러니까 네. 경기장처럼 그런 하나의 그 음향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학성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연장을 설계할 때부터 네. 건축 음향을 또 세세하게 다 따져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 건축 모양에 따라서 음향의 소리가 달라지고 그럼요. 그런 거를 다 건축 설계를 자재에 하실 따라서도 거군요. 또 틀리고. 네, 그래서 콘서트 홀이 아레나 홀이라는 건가요? 아레나 극장, 아레나 아레나 극장? 형태의 극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음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이제 오페라하우스나 그 앙상블 시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음향을 써서 확성을 해야 하지만 네. 콘서트홀은 대부분 그 어쿠스틱 자체, 육성 자체 소리, 그러니까 자체를 그냥 연주 자체의 그 악기 자체의 소리를 어쿠스틱하게 그냥 들려줄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 소리와 관련된 극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극장별로 크기도 다르지만 용도도 다르게 네, 이렇게 네. 쓰이고 있는 거군요. 무대 감독님은 주로 어느 극장에서 많이 일을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1년 돌아가면서? 정도는 뭐 오페라 극장, 그 다음 연도는 콘서트홀, 그 다음 공연장은 앙상블 시어터 이런 식으로 제가 순환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면 아찔한 순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공연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 거 무대 감독이 예를 많으실 텐데. 들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무대 감독이 뭐 우명 감독님 먼저 말씀하시죠. 많으시잖아요. 아찔한 순간 말씀하세요. 하니까 서로 네. 막 미루고 계십니다. 네. 무대 감독 네. 이왕희 과장님. 일단 뭐 제가 위험했던 그런 순간에 대해서는 네.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 네. 공연 도중에 약간 좀 아찔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제가 콘서트홀 이제 무대 감독으로 해서 제가 공연을 이제 진행할 텐데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클래식 기타 연주자 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이제 연주를 하시는데 네. 공연을 한 5분 정도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기타리스트가요? 네, 기타를 들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공연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셔서 너무 놀랐죠 그때. 완전 깜짝 놀라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제 여쭤봤죠. 네. 여쭤보니까 연주하던 이제 오른쪽 손톱이 이제 부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타리스트의 예. 손톱이 부러지면 연주를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쵸. 제가 이제 기타에 대해 잘 몰라서 네. 그러면 이제 피크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니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대 감독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3초. 3초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3초 이거를 안에 결정.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머리가 좀 하얘지는데 네. 그때 정확한 판단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획자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터미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인터미션은 가질 수 없다. 그럼 공연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떡해요? 그분 가지고 네. 이제 그분을 모셔서 그러면은 마이크 들고 무대에 나가셔서 네. 기타에 대한 뭐 이야기를 들려드려라 청중들한테.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멘트를 하시는 동안 그 연주자분은 이제 순간 접착제로 손톱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손톱을 순간 접착제로 붙이나요? 근데 연주가 됐어요? 다음 계속?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되니까 이게 붙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갖고 다니시나 보네요. 이제 무대에 계신 그 이제 멘트 하시는 분한테 사인을 보내서 그분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네. 관객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약간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공연이 좀 잘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예. 무대 감독이 약간 좀 이제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좀 이제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네, 오늘 완전 새로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네. 순간 접착제의 새로운 용도. 네. 기타리스트의 손톱을 붙이는데도 사용이 되는군요. 손톱이 없으면 클래식 기타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음향 감독님 클래식 저도 기타를 이제 하셨다 클래식 그랬죠? 기타를, 네. 순간 접착제로 손톱을 붙이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네. 사실 저 클래식 기타 되게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딱 배우려고 시작했다가 저는 임신하고 이제 배가 나와서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타만 집에 있는 상황인데, 네, 기타는 저도 집에 있습니다. 네 기타만 있으면 한 2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음향 감독님의 아찔한 순간도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 이제 그 진짜 가슴이 내려앉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미국의 그 내추럴리 세븐이라는 그 아카펠라 그룹이 있는데요. 아카펠라 그룹, 흑인 아카펠라 그룹인가요? 네. 7명의 그룹인데 네. 내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네. 그날 공연이 매진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날 따라 이제 그 음향 콘솔이 조금 그 사전에 조금 조금 에러 메시지가 좀 뜨면서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연 중간에 이제 음향 콘솔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카펠라 그룹인데. 네. 이제 아카펠라 그룹이어도 마이크를 쓰는데 네. 이제 콘솔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매니저가 미국 매니저가 가서 무대로 막 급하게 내려가서 이제 귓속말로 그래서 네. 이제 공연자들한테 야 니네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육성으로 최대한 노래를 해서 시간을 네. 끌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는 뭐 음향 콘솔을 뭐 재부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관객들은 많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진이었거든요. 매진. 네. 매진 공연인데 그럼 문제가 그래서- 생기면 다 환불해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환불도 환불인데 저는
담당자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잘릴 때문에 위기. 거기까지는 잘리지는 아니었겠죠. 않겠지만, 네. 예,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아까 뭐 무대 감독님이 인터미션을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인터미션을 했습니다. 어쩔 네. 수 없이 인터미션 20분을 가졌고 음. 정말 다행히 그 20분 사이에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행이네요. 예. 진짜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상에 이제 이 내용이 없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이제 눈치를 못 채셨는지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네. 컴플레인은 뭐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날 사실은 뭐 가슴을 잡고 이제 주저앉았죠. 밑에 앉아갖고 네. 이제 막 갑자기 위경련이 나면서 막 위경련. 예, 네.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예. 진짜 늘 힘들었죠. 긴장을 하시겠어요, 두 분은. 예,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이 네. 저희가 녹화 방송이 아니라 항상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공연 전에도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네. 그래도 또 공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네, 사고가 변수가 있으니까. 좀 많으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에피소드는 또 없나요? 없습니다. 예, 있기는 한데 뭔가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네. 좀 이제 그분의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약간 얘기하세요, 곤란한 무대 부분이 감독님. 얘기 좀 아니고. 해주세요. 네, 제가 아닙니다. 편집할게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 지인이 제가 라디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똑똑 요즘 뭐하고 지내? 저는 오늘 성남 미디어 센터 소리 스튜디오에서 성남 아트센터 무대 운영부 소속 무대 감독 이왕의 과장님과 음향 감독 신문수 과장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네, 처음이라. 네, 저는 그냥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워낙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해보시고 큐시트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진행하는 거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지금 너무 막 그거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네 떨리기도 더 떨리고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과 제가 아닙니다. 초보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많이 떨리고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학부모인 어느 한 분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건데 무대 감독이나 음향 감독이 되기 위해선 어떤 전공 분야 또는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진로를 이쪽으로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공연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이거 하고 싶다고 막 전공하고 이런 분도 계신데 네. 두 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대 감독을 하시려면은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어떤 공부를? 아무래도 이제 무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학과를 좀 나오면은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네. 관련 무대 학과는? 감독 학과는 없어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마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뭐 연극 영화과나 공연과 관련된 학과가 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공 관련. 네. 일단 뭐 학과만 들어간다고 이제 뭐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다양한 공연을 이제 직접 많이 보고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제 무대 스텝으로 참여해서 네. 뭐 막내서부터 경험을 쌓는 게 경험을 좋겠네요. 쌓아서 이제 조감독 그다음에 프리랜서 무대 감독으로 네.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무대 감독이 진정 이제 무대 감독이 되는 거죠. 음향 감독이 되려면은요. 요즘은 그 음향을 이제 그 음향에 관심이 많이 이제 생겨서 사회적으로 이제 음향과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 입학을 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무대 음향 전문인이라는 그 국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제 네. 자격증을 좀 자격증도 있군요. 시험이 있습니다. 무대예술 전문인이라고 이제 무대 음향, 무대 조명, 무대 기계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청소년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 분야를 좀 공부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음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음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좀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음향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보다 그 사실 음향은 많은 분야를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뭐 무대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향을 좀 알기 위해서 물리도 좀 알아야 되고요, 수학도 알고 뭐 심리학, 뭐 악기 연주, 뭐 영어 외 뭐 많은 분야를 좀 두루두루 좀 공부를 좀 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음악이 기본이 되어야 좋은 소리를 좀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음향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좀 네. 음악을 많이 좀 항상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 네. 직업을 가지게 음향이든 무대든 뭐 무대 파트에 일을 하려 그러면은 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다 버리기는 해야 돼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가요? 이런 일을 하실 때. 일단은 자기 시간이 좀 이제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영어 직장 업무가 이제 끝날 시간에 이제 저희가 가장 바쁠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쉬면서 즐길 시간에 선생님들은 주 주말에 업무가 대부분, 시작되는 주 거죠. 업무가 주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주말도 없고 대부분 이제 공연장이 월요일 날 쉬는 부분이 이제 네. 가장 이제 한가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월요일 날 쉬는데 선생님들은 월요일에 쉬시는군요. 예, 주말에 월요일 날 일하시고. 일하죠. 대부분 일하고 이제 공연이 이제 끝나면은 저희가 뮤지컬이라든지 끝나면 거의 한 10시 반 뭐 이 정도쯤에 네. 끝나요. 정리가 되면 공연이 끝나는 시간. 예, 공연이 끝나는 그쵸. 시간. 근데 만약에 그게 선생님들 이제 일은 더 후에 끝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철수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은 뭐 새벽에 끝나는 건 다반사죠. 그렇죠. 아. 1시, 2시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뭐 만나고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뭐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막연한 환상보다는 네. 이제 좀 정말 좋아서 하는 좀 직업이 좀 돼야지 버틸 네. 수 있고 그리고 네. 거기서 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서 그러면 좋은 점은 없나요? 너무 왜냐면 지금 너무 암울한 힘들- 얘기만 했나요? 암울한 이렇게 얘기만? 주말에 그건 일단 아닌데. 그거는 각오는 해야 되는 네, 거는 네. 이제 확실히 그래도 일단 알아야죠. 네.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좋은 배우들과 이제 좋은 스태프들하고 같이 네. 이제 네. 연기하는 거를 같이 호흡하면서 한 작품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딱 됐을 때는 좋은 공연을 바로 코앞에서 늘 보시는 거죠. 하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준비하시- 진행까지 이제 같이 했을 때는 네. 굉장한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딱 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때 근데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희열을 좀 느끼죠. 뭐 그 네.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 말씀하셨는데 뭐 음악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좋으니까 좋은 좋으니까 거죠. 좋은 예, 거죠. 음향이나 뭐 이 일도 좋아서 하는 거죠.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직업. 좋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업무 네. 자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네. 아니, 아, 제가 그런 실제- 사람들도 많이 봤나요? 아유, 제가 많죠. 실제적으로 그 무대에서 일 배워보겠다고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뭐 네. 그 다음 날 보면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네. 배우겠다고 왔는데 그 다음날 예, 출근 안 하나요? 왜 힘들거든요, 너무. 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도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죠. 아무래도. 요즘 젊은 분들의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패턴도 안 맞고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 좋은 공연 보고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아니죠, 좋아 이런 게 아니죠. 아니지. 환상- 노동일이 환상의 아. 무대는 이제 노동일 이게 어떤 노동이 있나요? 바깥에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바깥에서 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거를 안에서 똑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노동일까요? 무대 세트라든지 그런 거를 네. 이제 다 나르고 장비도 나르고 다 힘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직접. 네. 기계가 힘도 있으면.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환상에 젖어서 무대 일을 배워 보겠다고 이제 들어왔다가 겉멋으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 날 보면은 이제 주랭랑 치자. 네. 예, 실제적으로 일하다가 점심시간 때 도망간 친구들도 예, 많이 있죠. 예, 실제로. 아, 이게 그렇군요.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 좋아야 되고. 선생님은 이게 적성에 처음부터 맞으셨나요? 저는 적성에 처음부터 맞은 건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성에 맞게 됐죠. 오히려 네. 하면서 더 일을 사랑하게 되신 네, 건가요? 그렇죠. 아, 질문 주신 이 청취자분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이런 네. 쪽을 굉장히 꿈꾸고 다른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네. 예술을 꿈꾸고 그러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이런 일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오늘 이 라디오가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될까 싶어요. 네. 진짜 지금 현실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예. 힘든 점, 현실이죠. 좋은 점. 네. 그래도 누군가는 꿈을 꾸는 직업을 선생님들은 네. 딱 아, 하고 요거 계신 하나 좀 거잖아요. 더 말씀드릴까요? 뭐 네. 갑자기 그 젊은 분들, 청소년 분들한테 네. 좀 그 아까 자격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민간 공연장이 아니고 공공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아, 공공. 네, 네. 그 저희 성남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출연 기관이라 네. 이제 그 성남 문화재단이
이제 이 공연장 자체가 이제 공공기관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객석 수에 따라서 자격증이 네. 좀 달리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1000석 이상. 이상이면 1급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뭐 800석인가요? 500석. 800석 이상이 네. 2급인가 그렇죠. 그리고 음. 500석 이상이 3급이 있어야지만 이 공연장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럼, 입사를 할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도 그 자격증이 기본이 돼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 무대 감독님하고 저희 네. 출연기관 저희 공연장이죠. 네, 여기 소속돼 소속돼 있는 무대 네. 감독님들하고는 차이점이 약간 있나요? 차이까지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작품을 맡아서 공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고 그분들은 공연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공연, 아니 공연을 준비해서 지금 네. 운영을 하시죠.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시고 네. 공연장에 계시는 이제 무대 감독님들은 아. 그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조력자 역할을 하죠.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런 많이 부분. 서포트를 해주시겠네요. 공연장의 컨디션은 공연장 음향 감독, 공연장 공연장 감독님들이 감독님이 제일 제일 잘 알고 알아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포트가 꼭 필요한. 그분들이 아무리 20년, 30년 그 바깥에서 이제 공연을 네. 진행하셔도 저희 공연장에 성남 오시면은 아트센터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시죠. 예. 아. 그러면 공연장 감독님들이 성남 도움을 드리죠. 아트센터 수준은 어떤가요? 그럼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여쭤보지 말까요? 아니요, 민감한 아니요. 부분인가요? 아니요. 성남 네네. 아트센터가 네. 서울에서 하는 그런 웬만한 공연들이 다 네. 여기서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규모 측면이나 뭐 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뭐 다른 타 공연장의 메이저 공연장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뭐 네. 제가 제 내피셜은 아니고요. 네. 뭐 요즘에 성남 아트센터가 지방에 있긴 하지만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그냥 저희가 메이저 극장 하면 뭐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얘기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그 급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내부적으로 보면 음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향 자랑인가요? 그건 아닌데 자랑 실컷 해주세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제일 최신의 스피커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인정하는 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관팀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만족하시겠네요.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음향 감독님하고 약간 같은 맥락이기는 해요. 네. 근데 물론 일반 사람들이 어떤 공연장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를 할 때 거의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명 네. 저희는 이제 메이저 극장이라고 메이저 하긴 극장.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성남 아트센터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최고인지 좀 제가 얘기 좀 그랬어야 해주세요. 되는데. 일단은 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맞아요.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모든 공연을 다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많지 않고 네, 그쵸. 대한민국에 많지 규모 않죠.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또 있죠. 두 번째가 네. 이유가 성남에서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비싼 공연을 하잖아요. 똑같은 공연 성남에서 하시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어요. 왜 저렴하죠? 성남 시민 똑같이 받으면 안 되나? 성남 시민 혜택을 좀 드려야죠. 아, 성남 시민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기획 공연식. 기획 공연. 공연이지. 기획 공연. 어떤 기획 공연이 있나요? 올해는? 기획 공연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 네.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을 하면서 네. 좀 성남 시민들이 저렴하게 볼 수 있게 이제 외부에 이제 공연들을 가지고 와서 올리는 걸 기획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대관 공연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저희 네. 공연자를 불리기 위해서 대관하는 그 대관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것저것 자꾸 아니요, 계획이 없는 걸 자꾸 아니요 여쭤봐서 괜찮습니다. 예. 살짝 네. 당황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예. 그래도 너무들 예. 다들 대답을 잘해주셔서 예. 어쨌든 성남 아트센터가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고 최고죠. 그죠? 네, 저도 지역 저 멘트 안 성남에 산 좋은데. 이 제가 말씀을 했어야 드리고 됐는데.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제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연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 예. 그 훌륭하신 감독님들이 일단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력이 중요하죠. 성남 그럼요. 시민 공연 관람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남 저것도 시민 제가 쳐야 되는데. 놓쳤네요. 오늘 무대 감독님 진짜 놓쳤어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연 성남 관객 아트센터는, 수준이 예, 최고다. 성남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공연장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도 여기서 공연 좀 보려고 예매하려고 가면 매진돼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좋은 공연만 오면 바로바로 매진이 되냐. 막 문화 이러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성남에 계신 분들이. 예.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사랑하는 성남 시민들을 위한 네. 아주 좋은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좋았죠? 아, 잘 예,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팬텀 싱어 갈라 콘서트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팬텀 싱어. 네, 저 너무 예. 좋아하고 매니아층이 많아서 지금 난리예요. 아, 네. 저희가 뭐 유치할 수 있는 뭐 힘은 없고요. 없지만 예, 그래도 공연이 여- 들어오면은 더 완벽한 공연이 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네. 도움을 많이 드리고.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아,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공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웅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안중근 네. 선생님의 뭐 일대기를 뭐 다룬 건데요. 네. 일단 뮤지컬을 보시면 몰입력이 좀 강해요. 음. 어떨 때는 화려하고 어떨 때는 막 역동적으로 보이고 네. 감동이 이제 많이 밀려오죠. 그쵸. 대한민국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토 히로부미 뭐 하얼빈역에서 암살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안중근 선생님이 마지막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당하는 장면이라든지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죠. 네, 저도 아이들하고 네.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인가 봐요. 걔네들하고 같이 영웅 보러 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국 창작 뮤지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음악도 다 그거는 그럼요. 한국 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한국도 뮤지컬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를 느꼈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고 지금은 영웅이 더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업그레이드 거의- 돼서. 업그레이드 그쵸? 됐죠. 예, 거의 뭐 2년에 한 다시 번 한번- 정도 그 하시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뻔히 아는 내용이고 뻔한 스토리라고 뭐 재미없다고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꼭 한번 네. 보시기를 아, 그럼요. 예, 추천해드릴 만한.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 네, 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네, 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 뮤지컬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네. 저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많은 장면들이 있죠. 예,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1막 마지막에 태극기를 펼쳐 보이면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나오는 노래가 이제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이제 노래인데 네. 그 노래가 이제 나올 때 네. 가슴이 굉장히 굉장히 뭉클했죠. 애국적- 예, 그러시군요. 근데 솔직히 제가 네. 그 뮤지컬을 보고 많이 네. 부끄러웠어요. 아. 왜냐면은 그 어떤 면에서요? 안중근 선생님이 그 사형 집행을 당하실 때 나이가 제가 알기로 32살로 맞아요. 알고 계시는데 예, 젊으시죠? 제가 지금 45인데 과연 32살로 돌아갔을 때 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그 부끄러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또 어떡하라고 네, 또 아무튼 그 뭐 나이에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예?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하세요? 이거는 편집해야 되지 않나요?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니 뭐 나이 그쵸, 얘기하시길래 그쵸. 예, 나라를 통치하는데 예. 저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그쵸. 할 수 있을까? 역사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하면은 뭐 저는 못하죠. 그 무대에서 또 아니, 일하고 무대 감독님은 있겠죠.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독립운동 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의 모습은 아니신데 네. 오늘 좀 녹음을 잘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잘 치세요. 그러니까 예. 오늘 몇 개 건지셨어요. 네. 그런가요?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뮤지컬 영웅 네. 성남 아트센터에도 다시 오는 날이 있겠죠.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요. 했죠. 작년에 작년에 했던 것 한번 같은데요. 했죠. 예, 작년에. 그쵸. 네. 그때 와서 볼 걸 그랬어요. 네. 그때 못 봤고 앞으로 또 오면 네. 와서 봤으면 꼭 보시기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영웅 이따가 그 노래 틀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음향 감독님은 가장 좋았던 공연.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관람했던 공연 말고 네, 제가 직접 이제 그 진행했던 공연 중에 이제 직접 진행했던 공연. 재작년인 그 오페라 야외에서 했던 게 재작년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인가 이제 저희가 야외에서 기획 공연으로 이제 그 마술피리 야외라고 하면 어디? 야외 야외 공연장이요. 성남 중앙공원에 있는 공연장, 야외 예. 공연장. 거기 야외 공연장 가보셨나요? 가봤죠. 음. 전. 거기서 이제 저희가 콘서트도 많이 하고 네, 이제 파크 콘서트 네. 좋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속상해요. 그렇죠. 예, 좀 네.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공연을 저희가 기획 공연을 마술피를 했는데 마술피리.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공연장 안에서는 오페라는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육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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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군요, 이제 오페라는. 공연을 하는데 마이크를 쓰고 싶어도 그 연출자분이 이제 아예 그 반대를 하시고 아. 네. 오페라가 이제 사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마이크를 안 쓰는데 네.
거기 이제 아예 공연장에서 했을 때는 이제 전부 마이킹을 좀 해야 했거든요. 네. 배우 성악가 분들이 한 50명 이상이 됐고 뭐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음향 장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이 시스템이 구성돼야 돼서 많이 네.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초저녁이었는데 공연을 진행하는데 오페라 중간에 이제 그 주인공 파미나라는 주인공이 네. 이제 아 사랑의 꿈이 영원히 사라졌네라는 그런 아리아가 이제 아리아 어떤 노래죠? 흥얼흥얼. 사실 선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노래 들으면 아는데 사실 그 선율을 듣는데 네. 그 긴장한 와중에도 그 선율을 듣는데 그 아리아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초저녁에 이제 해가 질 때쯤에 그쵸, 야외 공연장 너무 멋있죠. 공연장에서. 근데 그 소프라노인가? 소프라노 분이 굉장히 노래를 좀 잘하셨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관객들도 숨죽이면서 봤던 그 숨죽임 속에서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공연이 저는 사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이제 네. 그런 감동들 때문에 사실 음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성남 그 야외 공연장에 가서 공연 볼 때마다 이게 야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 있지를 늘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이면 손을 많이 아, 돈을 많이 부었군요 거기에. 네, 돈을 많이 들이면 장비가 좋죠. 장비가 좋아야지. 그렇죠. 성남시가 그런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이제 무대에 있는 그런 시스템과 뭐 음향 조명 시스템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네. 이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있음으로써 좋은 공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제 귀가 막귀가 아니었군요. 네. 왜냐하면 거기 야외 공연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항상 네.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좋을까 네. 그랬거든요. 예. 막귀가 아닌 걸로 오늘부터. 근데 뭐 이 자리에 계시진 네. 않지만 네. 뭐 음향이 뭐 좋기도 하지만 뭐 조명이라든지 뭐 다른 네. 부분도 그쵸. 굉장히 좋은 그쵸. 조명이 또 그 뭐든지 공연에 미치는 영향이 공연의 또 어떤 어마어마하죠.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감동으로 네. 다가오는 거기 톱니바퀴처럼. 때문에 네. 하나의 그거 가지고는 그쵸. 공연 절대 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 제 없죠. 무대 감독님 입장에서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그럼요. 다시 조화를 한번 이루어야 다시 한번 된다. 어떤 게 조화를 어떻게 이루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다시. 뭐 무대 감독 파트라든지 뭐 네. 조명 파트, 기계 파트, 음향 파트가 조화를 이뤄서 네. 완벽한 공연이 됐을 때 관객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저는 무대 뒤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저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사실 잘 믿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좋은 방송들 저희가 좀 많이 좀 들을 수 있게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도.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를 보고 저 이렇게 라디오도 대충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고 뮤지컬 영웅의 어떤 곡이었죠?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네, 곡입니다. 정성화 씨 버전으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영웅 꼭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저도 다시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음악 듣고 나니까 더 그 감동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연장 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백스테이지 투어라고 저희 무대 운영부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형하고 체험형하고 좀 나눠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형은 공연 스케줄이라든지 극장 스케줄에 맞춰서 눈으로만 좀 볼 수 있으니까 분장실이라든지 오케스트라 피트 무대 전반적인 부분을 무대 감독님께서 설명하고 약간 그 구경을 좀 따라다니면서 시켜드리지 이렇게 투어를 좀 뒤에 하죠. 구경하는 거죠. 네. 그 체험형이 또 있는데 체험형은 그 연간 일정 기간을 좀 이제 지정을 해서 네. 뭐 조명 쇼라든지 뭐 미디어 쇼, 배튼 쇼 같은 거를 보시고 그 이제 쇼가 끝나면은 음향이라든지 무대 뭐 장치 전환이라든지 뭐 음향이라든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조작을 해서 시연을 만져볼 수 있죠. 직접 만져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조명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나오는지 감독님들이 다 현장 체험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일단 백스테이지 투어를 단계별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1단계는 뭐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 성남 시민 대상인데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2단계는 뭐 성남시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네. 3단계는 이제 코로나 이제 추이를 봐서 네.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중학생. 저 막내 아들이 중학생입니다. 네, 이제 아, 코로나가 이제 그러세요? 어느 정도 이제 네. 진행이 좀 이제 잘 되면은 네. 마무리가 잘 맞아. 되면은 그런 건 단체로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예, 안 아직까지는 되는 거죠? 좀 안 돼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이 돼야 할 텐데. 네. 저 이제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8월 6일하고 이제 8월 20일 날 네. 오전 11시에 마티네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관객이 조금 이제 늦게? 10%에서 이제 20% 이제 상향제 네. 단계별로 조정할 거고요. 8월 8일 오후 5시에는 오페라의 정원 세비야의 이발사를 네이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객도 있는 건가요? 아, 관객 있죠. 아, 지금 그러면 8월 8일하고 8월 8일은 오페라의 정원 시리즈 세비야 이발사, 그다음에 네. 8월 6일하고 20일에는 20일에는 마티네 콘서트. 오전 11시에 마티네 콘서트. 그거는 그것도 네이버 관객도 있지만 네이버 생중계로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군요. 네, 오페라 정원 세비야의 이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0% 정도 객석을 네, 아주 예, 좋은 오픈하는데, 정보입니다. 예, 오실 공연-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몇 가지 전에 많이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온라인 생중계로 하는데 화질도 좋고, 그냥 제가 상상한 것보다 보셨어요?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 가지 봤어요. 연극 만원 시리즈도 아. 봤고, 네. 마티네 콘서트도 가서 댓글 막 달기도 네네. 하고, 그런 커피 쿠폰 당첨되려고 막 열심히 썼는데 당첨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하시면 당첨되실 네네. 겁니다. 네. 네. 관객들 오실 때 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셔야겠네요. 저희가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 따로 하시니까 있으시니까 관객분들은 조금 네. 일찍 오셔서 하면 아, 좋을 것 같고. 관객분들. 네, 네, 그 네. 무대에서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쵸? 이제 체크를 네. 하죠. 아, 네.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좋겠네요. 그 관객분들이 이렇게 공연 보러 오랜만에 오시는데 그래도 방역 수칙 철저하게 아. 지키면서 일찍 나오셔서 아. 방문 기록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QR 코드로 이렇게. QR 코드로 체크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즐겁고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성남 아트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무대 운영부 과장님 두 분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 제가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모두 이제 코로나 극복하시는데 동참해서 하셔서 행복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상이 빨리 돌아와야지 좋은 공연을 보러 많이 오실 수 있으시니까. 맞아요. 네, 빨리 그 코로나가 종식돼서 네, 그 좋은 공연도 많이 보시고 문화체험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실 그날을 기약하면서 항상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네, 그날을 기약하며 네, 그날을 항상 기약하며.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 네. 제가 했습니다. 예. 치셨구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끝나고 네. 박수를 칠 때는 그런 네. 무대 위에 분들뿐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박수를 더 크게 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